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금요일 날 드린 발렌타인데이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매치닷컴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보낸 선물인데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오늘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일간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오늘 큰 조정이 오는 듯한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주가들이 상승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 가벼운 조정장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켓을 보면은 디즈니가 단연 눈에 띄고요. 에너지 섹터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치닷컴이 오늘 한국 앱 개발업체인 하이퍼컨넥을 인수하면서 좋은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런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조금 이어지면서 그리고 장기를 보면 상당한 큰 주가 성장이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가 지금 긴 횡보를 하다가 계속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여튼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확실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 예로서 오늘 G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GM의 어닝은 아주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보통이다. 뭐 그런 얘기가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요. GM이 2021년 어닝을 2 빌리언 정도 컷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반도체 쇼리지 문제가 어떻게 파장이 일어날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슈도 비트코인이죠. 어제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이슈고 오늘은 비트코인이 또 많이 떨어져서 이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트코인 불안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보지 않아요. 포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들 보면은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보수적으로 할 때 번드나 골드 같은 거를 좀 20%에서 30%까지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는 이제는 비트코인을 한 5%에서 10% 정도는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GM의 어닝 리포트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GM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CEO가 NO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걸로 써 있는 그런 종목들이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위터도 당장은 없는데 지금 할 계획에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어닝 발표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핫 이슈가 뭐가 있었나요? 카니바스가 있었죠. 카니바스가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특히 TLRY 이 종목은 레딧 크라우드가 또 스파이크를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올랐어요. 또 쇼트 스퀴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게임스탑이랑 AMC 같은 이슈와 조금 다른 것이 지금 마리화나 관련주는 펀더멘탈이 있어요.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이런 쇼트 스퀴즈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의 복잡성과 예측 불허한 그런 이유 때문에 파트라는 POTX라는 ETF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TLRY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에 지금 한 달 반쯤 지났잖아요. 좀 느낌이 있으세요? 지금 이슈가 어떤 쪽의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나요? 테크보다는 실제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더 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나 반도체나 그런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츠라고 아시죠?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수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이 이 전저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2020년에 너무 못한 종목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그런 종목 중에서 좀 디펜시브한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요. 리츠라는 종목이 섹터 중에서 가장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을 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SPG랑 EQR 이 두 종목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지난
2020년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안 되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자기의 사이클로 돌아올 그럴 확률이 많이 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 뉴스를 보면은 제롬 포웰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저금리 유지할 거라고. 고용이 확실하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유지할 거니까 스탁마켓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플레이션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 생기는 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백신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고 효과가 확실히 봐졌을 때 그동안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여행이었죠. 여행이나 뭐 아웃도어 관계된 그런 비즈니스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차트를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8가지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마켓의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Fear and Greed 인덱스가 63 정도 되고 있죠. 그 부분이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셔도 나스닥의 흐름이 조금씩 이 각도가 벌어지긴 하는데 아직도 거의 평행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트렌드 라인 저항선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횡보 내지는 약간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를 보면은 상승 저항선보다 위로 올라간 게 벌써 3일 정도 되고 오늘 약간 하락성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인 모습이 약간 이브닝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로 예측하기에는 내일 약간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이게 벌어지지 않고 서로 평행하게 가는 모습이 아직은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빅스를 보시면 오늘 종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 뭐를 예측할 수 있냐 하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십자가 모양 정가운데 딱 떨어지는 걸 도지라 그러죠. 그 도지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격적으로 오늘 개별 종목을 보면은요, 매치닷컴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가끔 드려요. 크리스마스 때는 SI랑 MSTR을 드렸고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매치닷컴을 드렸는데 혹시 그 사인을 인지하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기 수익을 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 상승이 7.6% 정도 상승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요일 날부터 시작한다면 최고점으로 보면 한 15%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채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올랐을 거고요.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은 좀 늦게 갔을 텐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이 많이 될 종목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단기적 위험성은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마 최적정가로 가려면은 한 160 정도 기다려서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는 장기로 갈 예정이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과매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느끼실 수 있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SOXL을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3배 레버리지의 종목인데요.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오늘 플랫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약간 되긴 하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으로 가려는 무드가 아직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더 상승으로 끌어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는 당분간은 계속 상승의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닝이 있었던 GM을 보시면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4까지 떨어졌는데요. 54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54 아주 적정 주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봤을 때는 엔트리도 괜찮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아요. 단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포캐스트가 약간 반도체 수요 공급으로 어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GM의 적정가는 한 5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실버게이트 캐피럴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또 많이 내렸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랑 약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오늘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많이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마감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흐름 자체는 약간 하락세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하락세의 추세, 하락세의 추세. 이 보시면은 이브닝 스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내일 약간의 조정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실버게이트 캐피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비트코인을 같이 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보시면요, 오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많이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헤드 앤 숄더 식으로 좀 떨어지면서 746까지 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큰 볼륨의 매수를 해서 880 내지는 900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기다려서 단기 수익을 한번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컬옵션이나 풀옵션을 사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임플라이 발로터리티가 너무 높아서 그냥 주가가 떨어질 때 발로터리티가 줄어들면서 디케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옵션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리컬이나 다이고널로 하셔야죠. 네이키드로 하시면은 큰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수익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동전의 반대면을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테슬라의 주가는 일단은 777 정도가 첫 번째 지지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746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버게이트 캐피럴을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이 42,500 정도 됐을 때 진입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GBTC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이 한 요 정도예요. 이 평균선에 맞춰지는 요 정도. 그래서 이걸로 보면 한 42,0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여튼 요 정도 걸쳤을 때 실버게이트 캐피럴로 들어가셔도 안정적인 엔트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GBTC를 설명드렸고요. GBTC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1000만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 파츠 POTX, 저는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 그랬죠. 물론 TLRY보다는 주가 상승이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전 고점, 최고점을 뚫었어요. 최고점을 뚫으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승 모멘트를 계속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24.37이 최고점이었어요. 아주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오늘도 터치를 하고 끌어올렸다. 이 모습이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RSI가 높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거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고, 이 종목은 민주당 정권 동안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 인투잇인데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터보텍스. 이제 텍스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4월 말까지, 4월 중순까지 우리가 텍스 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종목. 그리고 터보텍스 이외에도 뭐 퀵북, 뭐 재무 관리에 대한 그런 온라인 베이스 서비스를 하는 종목인데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봐도 이 큰 채널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전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리고 어닝이 곧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해서 소개시켜 드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지지선이 392 정도가 되겠어요. 지금 RSI도 6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마 이게 392 정도 히트했을 때 엔트리 하셔도 어느 정도 상승을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보수적으로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21일 평균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러면 대략 한 385에서 392 사이에 어느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다렸다 캐치를 하셔도 되고요. 한번 인투잇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